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제가 공중모 카페에서 처음으로 공기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의 수기를 남기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벌써 첫 취업을 한 지가 6년은 지난 것 같은데 빌어처먹을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때려치고 첫 번째 공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합격 수기 하나 정도는 남겨둬야겠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다시피 닉네임부터 방구석 한량인 거 보면은 애가 좀 DNA 자체가 게으른 한량 스타일이라 입만 열심히 털다가 결국 실행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각성 모드로 인생에서 부지런 좀 떠는 시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한번 몰아서 옛날 추억도 떠올려보고 기록도 남겨놓을 겸 합격 수기를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저의 취업 준비 기간은 6개월 정도였고 이 기간 동안 진짜 졸라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고 알차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독서실에서 공부했죠. 진짜 고생했어 나 임마 멋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공공기관 3군데에 재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력공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잠시 공단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이거는 정규직 취업이 아니니까 굳이 다루진 않을게요. 그럼 첫 공기업으로 가장 큰 감흥을 줬었던 전력공기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력그룹사에는 한전을 필두로 해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땡땡발전, 5개사, 한전 KPS, 한전 KDN 등등 여러가지 회사들이 한전의 자회사, 손회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 이력이 조금 특이할 수 있어서 회사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한전 그룹사 중 한 곳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룹사 중에서도 연봉이 괜찮은 쪽의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NCS 도입 초창기였고 씹어먹을 전환형 인턴 제도가 유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진짜 개고생해서 취업하고 인턴으로 몇 달 일한 다음에 몇 명은 짐 싸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엿같은 제도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회사생활 컨텐츠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공기업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하긴 했지만 당연히 제 스펙 자체가 변변치 않았고 취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군데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다가 그러다 운 좋게 최종 합격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스펙에 대한 건 서류 전형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취준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취업 준비하자 하고서 취업 관련 서적 막 찾아다가 무작정 읽고 면접 자료 무작정 읽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 리스트를 좀 어느 정도 적어두고 자료 정리를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길 권장드려요.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는데 그걸 막연히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공공기관이더라도 회사마다 채용 전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최근 1, 2년 정도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가지고 회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류나 기타 전형에서 가산점을 뭘 주는지 본인이 지원할 직무의 시험 과목이나 범위는 뭔지 NCS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즉 목표나 그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켜야지 목표를 향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잡소리는 그만하고 일단 서류 전형부터 볼까요? 요즘은 지금 완전 최종 완전체인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인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취준할 때는 이 블라인드 채용의 밑거름이 된 스펙 타파 NCS가 유행이 되던 시기였고 두 번째 공기업 취업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채용 트렌드가 변하면서 서류 전형이 좀 있으나 마나한 수준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좀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전혀 관심 없는 공공기관에 기본 자격만 갖추면 필기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자소서를 제출할 때 내용을 나는 해적왕이다, 나는 해적왕이다, 올해와 방구석 D 한량으로 글자수만 채워서 냈었습니다. 방구석 D 한량은 농담이고 해적왕 은 진짜로 그렇게 써서 냈어요. 인사 담당자님께 이 영상을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사 생활 참 힘든데 제 자소서 보고 가벼운 웃음이라도 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도 서류 합격했다고 축하한다는 화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자소서 내용으로는 필터링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전력공기업도 서류 전형이 더 이상 스펙 싸움이 아니라 그냥 부적합자만 거르는 수준으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면접 시에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당연히 합격을 했고 당시 제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대 후반이었고 경기도 소재대학 졸업해서 지방인재 같은 거 해당이 안 됐고요. 중소기업 1년 경력, 공단 인턴 4개월, 컴활 2급, 토익 830 이 끝이었습니다. 진짜 흔하디 흔한
뛰어난 거 없는 그런 스펙이죠. 두 번째 공기업 취업할 때는 이미 30대 초반이었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별도 합격 수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자체가 쉬워졌더라도 결국에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에서 자소서와 이력서가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사소한 실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제약기관이나 회사명 착각 등등. 에이, 그래도 회사 지원하면서 저런 걸 실수하겠어? 하시죠? 당신은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짓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인간이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사소한 실수로 아까운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 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요즘 트렌드 봐서는 서류는 한 토익 850 정도 맞춰두고 자격증 한 2개 내외 정도 갖춘 다음에는 필기에 올인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류가 끝났으면 필기 전형이죠.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NCS 전형 외에도 전공시험을 별도로 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전공시험부터 얘기해보면은 저는 상경계열 필기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초반에는 기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죽을 맛이었는데 대세라고 알려진 강사분들 책으로 꾸역꾸역 공부하면서 1회독, 2회독 정도 되고 나니까 슬슬 하나씩 이해가 되고 길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학은 정병렬 선생님의 7급 공무원용 경제학 책으로 공부했고 쉬운 설명과 문제집 해설이 정말 예술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전수환 선생님 책으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회계사용 말고 공기업 취업 대상으로 따로 낸 책이 있어서 그 책으로 공부했고요. 핵심을 깔끔하게 잘 정리한 책인 것 같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수업을 좀 잘 들어놨던 게 도움이 됐었고 오정화 선생님의 회계학 기본서랑 문제집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아, 진짜 이 1회독 할 때는 이게 뭔 헛소리를 써놓은 건가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욕하면서 봤었는데 이 강의도 들어보고 3회독 정도 넘어가니까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다 무지한 저의 불찰이었던 걸로. 어쨌든 과목별로 적게는 한 4회독, 많게는 6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얇은 요약집 같은 것도 참고 삼아서 봤었고요. 뭐 한 매일매일 독서실에서 10시간 전후로 앉아서 공부하고 나니까 뭔가 스스로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것도 생겨나더라고요. 실제로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장에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어렵게 낸 거 빼고는 다들 그냥 무난하게 해볼 만한 수준으로 풀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NCS는 그냥 평균 수준인 것 같은데 전공시험 점수가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필기 전형인 NCS 얘기를 해보죠. 이 진짜 같은 NCS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현직에 있었던 바로는 모든 NCS 영역 중에 실제로 뭐 도움이 그나마 되는 과목은 진짜 굳이 뽑아보면 뭐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정도인데 사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돼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막연한 NCS, 지금도 막연하기만 한 이 NCS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인터넷 찾아보고 공기업 현직 분들에게 질문을 해봐도 누구도 뭐 시원하게 답변을 주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냥 교보문고, 네이버 책 이런 데서 판매 1위, 2위 하는 거 책 2권 사가지고 각각 2번씩 풀었습니다. 그러면 뭐 NCS도 4회독이나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4회독 끝나고 나서 저의 심정은 이딴 걸 왜 하는 거야? 였습니다. 전공시험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만 NCS는 그 의도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취준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이들 보는 교재로 각 영역별로 문제 유형을 최대한 익힌 다음에 시험 당일에 머리를 최대한 맑게 만든 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2군데 공기업 모두 그런 식으로 NCS를 준비해서 합격했고 NCS보다는 공부한 만큼 실력이 쌓이는 전공 공부에 더 무게를 뒀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딴 걸 조언이라고 드려서. 근데 NCS는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는 모르겠다고 해야지 뭐 어설프게 포장해서 개구라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필기 전형까지 통과가 되고 나니까 면접을 앞두니 슬슬 정말 떨리더라고요. 막 혼자서 머릿속에서 이미 합격해가지고 출근용 정장 메이크업 뭐 사지? 연수 받다가 썸 타면은 신혼여행 어디로 가지? 뭐 이딴 상상을 하면서 잔뜩 바람이 들었었어요. 제 종특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 후에 기쁨도 잠시 면접 일정과 내용이 나오니까 슬슬 실감이 나면서 공중모에서 합격자들끼리 지역별로 스터디를 모집하더라고요. 저도 쥐뿔도 모르니까 슬그머니 스터디 들어가가지고 되게 과묵한 컨셉으로 면접 스터디에 참여했었습니다. 면접 경험이 없거나 남들 앞에서 좀 말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면접 스터디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스터디에 들어간 건데
처음 보는 인간들 앞에서 입 터는 게 그것도 좀 되게 오글거리는 멘트로 면접 답변을 그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최대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면접장에서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토론 면접, 상황 면접, 인성 면접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토론 면접은 당시에 이슈 같은 거 중에 하나를 던져주면서 면접자들끼리 찬반 의견을 내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저희 조는 뭔가 좀 돋보이고 싶은 티가 나는 분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본인이 사회를 맡겠다고 하고 진행을 했고요. 별다른 이슈 없이 토론이 끝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사회 보신 분은 합격자 중에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느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사회를 보는 거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토론을 이끌어 나가면은 경쟁력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의욕만 앞서가지고 너무 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 자체를 좀 잘 못 보게 되면은 감점을 오히려 받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토론 요령은 찬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들면 안 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이랑 맞춰 나가면서 젠틀하게 협조하는 신용을 해주면 그냥 무난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대응했었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성과형봉제와 관련됐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으로 상황 면접은 이게 좀 조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동기는 좀 직무에 가까운 질문을 받았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아닌 그냥 특정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내용 같은 걸 공부해가지고 대비가 가능할 거고,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래 사회적 이슈 같은 거, 해당 회사의 이슈, 공공기관 이슈 정도를 숙지하는 정도가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난감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해 물어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전기 충격기로 전력 공기업의 저력을 보여준다, 긴장이나 풀 겸 이딴 상상이나 하고 있긴 했었는데, 현실에서는 당연히 착한 표정으로 민원인의 흥분 상태부터 가라앉힌 다음에 최대한 기분부터 맞춰주고 내용 설명을 한다, 이딴 뻔한 대답을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면접. 이전에는 이 자기소개 같은 걸 안 시켰었는데 인성면접에서는 1분 자기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공기업인 만큼 그냥 너무 튀지만 않게 적당한 내용으로 준비해 나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인성면접 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접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계셨고, 질문 내용은 자소설 바탕으로 한 추가 질문들, 그리고 회사의 전망이나 방향 같은 부분을 물어봤었습니다. 자소설이야 당연히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갔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회사 전망이나 방향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당신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만 하고, 또다시 착하고 똘망한 표정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전력산업 관련된 얘기나 회사 관련 기사 내용들 읽었던 거 적당히 짬뽕해서 그냥 헛소리 했었는데, 꼬리 질문 들어온 거에 대답을 잘 못했었고 좀 털리고 나서 의기소침하게 면접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성 면접을 잘 못 봐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착하고 똘망한 표정이 먹힌 건지 다행히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공기업 취업이 끝났고, 이 막상 겪기 전에는 진짜 못 오를 것 같은 산처럼 보이고 두렵기만 했었는데, 이 사람이 닥치면 다 합니다, 진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들 어렵고 힘든 순간들 없었었나요? 다 지금까지 잘 헤쳐온 분들이세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뻔한 꼰대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앞으로도 이제 공기업이나 회사 생활 관련된 내용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쪼록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